호모시스테인의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결국 황전환 경로를 통해 시스타치온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때 도와주는 효소가 CBS고 비타민 B6를 필요로 하는데요. 연이어 CS2에 의해 시스테인이 되고 이때도 비타민 B6가 필요합니다. MTHFR 변이에서만 호모시스테인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CBS 변이가 있는 경우에도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시스테인은 타우린이 되기도 하고 글루타치온이 되기도 하고 설페이트가 되기도 합니다. 타우린은 담즙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면서 가바 수용체에 붙어 가바와 유사한 작용을 하기도 하고 글루타치온은 시스테인 외에도 글루탐산, 글리신으로 이루어지는데 항산화, 해독에 중요한 성분입니다. 설페이트는 혈액 내에 네 번째로 많은 성분인데 의외로 하는 일이 많음에도 그 중요도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장 치밀 결합을 보수하고 뼈, 인대, 힘줄 등과 같은 결합 조직을 강화하고 간의 이상 해독에서 설페이션이라는 포합 과정을 통해 체내 생성된 독소, 호르몬, 중금속들의 중간 대사체를 무독화하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호르몬들이 설페이트와 붙어서 유리되는 것을 막아주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만들어진 호르몬이 그대로 다 타겟 조직에 붙어서 작용을 하고 버려진다면 자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호르몬들이 설페이트와 붙어 유리 호르몬이 되어 작용하기 전에 임시 저장하는 형태로 자원을 아끼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 설페이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황산이 낭비되어 버려지는 일 중에 가장 큰 이유를 저는 옥살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살산이 평소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요. 체내에서 잘 배출되는 시스템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체 내부에서 과잉으로 생산이 되거나 외부에서 많이 유입이 될 때 문제가 유발이 됩니다. 외부 유입의 가장 큰 부분은 채식입니다. 식물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 세포 내부에 옥살산 결정을 만드는데요. 많은 양의 채식을 할 경우 이러한 옥살산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채식에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 등의 좋은 영양소가 많다 해도 이것을 흡수할 수 있느냐 혹은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철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시금치에서 철분 흡수량은 시금치의 철분 함량의 2%도 채 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옥살산, 피트산 등의 다양한 성분이 이러한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분을 항영양소라 부릅니다. 항영양소에는 이처럼 많은 구성분이 있는데요. 옥살산 외에도 피트산, 페놀 컴파운드, 효소 억제제, 사포닌, 렉틴, 헤마글루티닌 등이 큰 분류가 됩니다. 그림을 보면 옥살산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음식에서 얻어지기도 합니다. 음식에 포함된 옥살산은 대체로 대변으로 버려지지만 장을 통해 혈중에 흡수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원인이든 혈중 옥살산의 농도가 높아지면 혈중에서 이가 음이온 형태로 존재하는 옥살산이 이가 칼슘 양이온을 잘 흡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옥살산 칼슘이 만들어지고 신장에 박히면 결석이 되고요. 심혈관 벽에서는 칼시피케이션이라는 현상으로 벽이 경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옥살산 결정이 되기 위해서 칼슘이 부족하면 뼈에서 빼앗아서라도 결정을 만들기 때문에 골밀도도 계속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거론되는 문제 중에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설페이트와의 관계입니다. 옥살산을 밖으로 배출할 때 장, 신장에 있는 트랜스포터를 이용하는데 이때 설페이트가 같이 교환이 되면서 이게 마치 회전문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장관이나 여과된 소변에 옥살산이 많을수록 설페이트가 버려지면서 다시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장에서 음식으로 들어온 옥살산의 흡수 혹은 배출 과정을 상세히 보면 옥살산은 같이 들어온 음식의 칼슘을 흡착해서 나가게 되거나 담즙의 구성 성분 중 일부에 부착을 해서 나가거나 짧은 지방산에 부착해서 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담즙이 잘 나오지 않으면 옥살산 자체를 흡착해서 버리지도 못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방을 잘 유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옥살산이 지방산에 붙어 나갈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잘 유화되지 못한 지방은 소장 안에서 오히려 칼슘과 부착해서 변으로 버려지는데 이런 경우 옥살산이 더 장으로 흡수되기 좋은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담즙이 정말 중요합니다.
장에서 옥살산이 계속 들어오는 과정에서 설페이트가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러므로 옥살산 비중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혈중으로 흡수된 혹은 간에서 sinh 생된 옥살산은 90%가 소변으로 버려지고 10% 정도만 장을 거쳐 버려지기 때문에 내부의 옥살산을 처리하는 과정은 신장이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신장에서도 장과 비슷한 기전으로 옥살산과 황산이 교환이 됩니다. 옥살산은 설페이트와 1대1의 맞교환이 되는데 이때 SAT1이라는 운반 단백질을 활용합니다. 설페이트 외에도 소듐과 교환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NAS1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이들 수송체의 스닙, 즉 유전자 변이가 발생하면 수송 효율이 떨어져서 혈중에 옥살산이 많아지고 이를 배출시키느라 결국 소변에서도 옥살산이 많아지게 됩니다. 누적된 옥살산을 계속 처리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가 결석이 생기고 신장에 박히고 그러는 것입니다. 2014년도 보고에 글리옥실레이트가 2형 당뇨의 새 마커로 제안해 볼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글리옥실레이트는 글리콜레이트가 산화되어 만들어지거나 하이드록시프롤린에서 몇 차례 전환이 되어 만들어지거나 글리옥살에서 만들어지는데 글리옥실레이트가 바로 내인성 옥살산의 전구 물질이 됩니다. LDH를 통해 옥살산으로 전환이 되고 이때는 비타민 B1이 필요한데요. 글리옥실레이트를 AGT를 통해 글리신으로 대사시키면 옥살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B6가 필요합니다. 이 얘기는 B6가 부족하면 글리옥실레이트에서 옥살산이 계속 생성된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것은 옥살산의 전구 물질은 TCA 사이클 내에 옥살로 아세테이트가 옥살로 아세테이즈에 의해 중계로 분해되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혈당이 빈번하게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저혈당을 경험하고 아미노산을 재료로 당신생의 회로가 많이 돌게 되면 옥살산이 빈번히 만들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